달력의 마지막 장이 펄럭이는 12월. 세상은 마치 오래된 동화책의 마지막 페이지처럼 아련한 여운으로 가득 찹니다. 회색빛 도시의 풍경 위로 내려앉는 어둠, 코끝을 스치는 알싸하고 차가운 겨울 공기, 누군가의 입김이 만들어내는 하얀 구름, 거리마다 희미하게 울려 퍼지는 멜로디 속에 숨겨진 정체 모를 그리움까지. 바야흐로 기억과 낭만, 상실과 채움이 공존하는 이율배반의 계절입니다. 사람들은 한 해가 저물어감을 아쉬워하지만 어떤 이들에게 이 시간은 잊고 지냈던 감정의 먼지를 털어내고 마음의 결을 어루만지는 가장 소중한 순간으로 다가옵니다. MBTI 16가지 유형 중 이 연말 특유의 쓸쓸하면서도 다정한 분위기를 현실의 영역이 아닌 상상의 세계로 끌어와 자신만의 거대한 서사로 완성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열정적인 중재자 INFP 유형입니다. 모두가 숫자로 환산된 성과를 계산하며 바쁘게 결산 보고서를 쓰거나 시끌벅적한 망년회에서 술잔을 부딪히며 스트레스를 풀 때 이들은 조용히 세상과 연결된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고요한 내면의 우주로 깊고 긴 여행을 떠납니다. 타인의 소음과 사회적 의무가 차단된 캄캄한 밤, 침대 머리맡에 아껴두었던 책을 쌓아두고 은은한 조명 아래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는 그 어떤 화려한 파티보다 완벽하고 풍요로운 축제입니다. 남들은 빨리빨리를 외치며 새해를 향해 질주할 때 창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사색하기를 선택하는 사람들.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잣대보다는 의미와 낭만이라는 나침반을 따라 세상의 속도와는 무관하게 자신만의 몽환적인 템포로 삶의 쉼표를 찍을 줄 아는 사람들. 그들에게 겨울은 단순한 계절이 아니라 현실의 차가움을 상상의 온기로 데우는 마법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포근한 이불 속에서 혹은 먼지 쌓인 다락방 같은 비밀스러운 아지트에서 빚어내는 INFP만의 아름답고 서정적인 연말 풍경을 그려보려 합니다. 소란스러운 세상 밖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그 깊고 따스한 내면의 동화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INFP가 연말을 보내는 법. 현실은 차갑지만 내 안의 우주는 뜨거워. INFP에게 연말은 단순히 해가 바뀌는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1년 동안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둔 수만 가지 감정의 지층을 하나하나 꺼내어 다시금 음미해보는 거대하고 성스러운 회고의 의식과도 같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년엔 더 빨리, 더 높이 가야지라며 미래를 향해 비장한 다짐을 외칠 때 INFP는 홀로 멈춰서서 지나간 시간의 뒷모습을 응시합니다. 그날의 공기는 왜 그렇게 차가웠을까? 그때 스쳐 지나간 그 마음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를 끊임없이 되뇌며 남들은 이미 흘려보낸 감정의 결을 섬세하게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세상은 거대한 은유의 숲입니다. 앙상한 겨울 나뭇가지 끝에 위태롭게 걸린 창백한 달빛, 우연히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다 흘러나온 옛 노래의 가사 한 구절, 심지어 책상 구석에 소복이 내려앉은 먼지의 무게조차 이들에게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 사소한 풍경들이 때로는 눈물샘을 자극하는 영감의 원천이 되고 때로는 한편의 서정시가 되어 메마른 가슴을 적십니다. 특히 이 시기 그들의 내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흥미롭고도 애처로운 모순이 충돌합니다. 바로 극도의 고독감과 사무치는 그리움 사이의 팽팽한 딜레마입니다. 소란스러운 세상의 소음을 피해 아무도 없는 방에서 오롯이 혼자가 되어 내면의 평화를 누리고 싶은 자발적 은둔자의 본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이 깊고 복잡하며 아름다운 나의 내면 세계를 온전히 알아봐주길 바라는 욕망이 교차하는 것이죠. 그들은 단순한 관심을 원하는 관종이 아니라 깊은 영혼의 공명을 원하는 이의 종자들입니다. 사람 만나는 건 너무 기빨려 집이 최고야라고 중얼거리며 방문을 걸어 잠그지만 정작 손으로는 스마트폰의 연락처 목록을 하염없이 스크롤합니다. 누군가 나의 이 고요한 침묵을 깨지 않으면서도 다정하게 잘 지내? 라고 물어와 주길 은근하고 간절히 기대하면서 말이죠. 과연 이 방구석의 몽상가이자 철학자들은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이 복잡 미묘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낭만을 찾아낼까요? 외로움은 타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모순적이라 더 사랑스러운 그들만의 몽글몽글한 연말 사용법을 소개합니다. 1. 이불 요새 속에서 떠나는 시공간 초월 여행. 연말이 되면 도시는 화려한 조명과 캐럴 소리로 뒤덮이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모임으로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영양가 없는 잡담이 오가는 술자리, 어색한 침묵을 메우기 위해 억지 웃음을 지어야 하는 사회적 가면의 무게는 INFP의 맑은 영혼을 서서히 확실하게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남들이 부어라 마셔라 하며 시끌벅적하게 회포를 풀 때 INFP는 기꺼이 자발적 잠수를 선택합니다. 타인들은 이를 두고 왜 그렇게 폐쇄적이냐라고 핀잔을 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소란스럽고 무례한 세상으로부터 나의 소중한 감수성이 다치지 않도록 지켜내기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필사적인 방어 기제이자 영혼의 바리케이드입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휴식은 단순히 눈을 감고 자는 물리적 수면이 아닙니다. 현실의 중력을 거슬러 상상의 세계에서 마음껏 유영하고 호흡하는 시간만이 그들을 다시 살게 합니다. INFP가 현관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엄숙한 의식, 바로 무드 세팅입니다. ISFP가 눈에 보이는 시각적 아름다움을 큐레이팅한다면 INFP는 보이지 않는 공기의 결을 바꾸는 정서적 결계를 칩니다. 가장 먼저 눈을 찌르는 형광등의 차가운 백색광을 쫓아냅니다. 대신 따스한 캔들 워머를 켜 방 안가득 샌다로드나 라벤더 같은 묵직하고 은은한 향기를 채웁니다. 시각적 자극을 차단한 그 자리엔 청각적 안정을 채워 넣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에서는 가사가 없어 생각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잔잔한 로파이 음악이나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 소리,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ASMR이 흘러나옵니다. 여기에 하루 종일 나를 옥죄던 사회적 복장을 벗어던지고 헐렁하고 부드러운 수면 잠옷으로 갈아입은 뒤 손끝을 데워줄 따뜻한 밀크티 한 잔을 쥐게 되면 비로소 준비는 끝납니다. 현실 세계의 ON 스위치는 완전히 꺼지고 오직 나만을 위한 몽환적인 네버랜드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제 완벽하게 세팅된 무대 위에서 영혼을 채울 콘텐츠를 소비할 차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웃고 떠드는 킬링타임용 예능은 이성스러운 시간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대신 가슴을 후벼 파는 서사가 있는 작품, 혹은 나의 억눌린 감정을 대신 터뜨려줄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선택받습니다. 주인공의 흔들리는 눈빛과 섬세한 감정선이 돋보이는 인생 영화, 현실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마법과 환상이 가득한 넷플릭스 판타지 시리즈, 혹은 몇 번을 다시 읽어도 가슴이 저릿해지는 에세이들. 이 시간 동안 INFP는 단순한 관람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브라운관 너머의 세계로 영혼을 투사하여 작품 속 인물에 완전히 빙의합니다. 주인공이 울 때 나도 울고, 그가 사랑에 빠질 때 나도 설레며 현실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파란만장한 삶을 대리 체험합니다. 때로는 영상을 멈춰 세우고 주인공의 대사를 내 일기장에 옮겨 적기도 하고 나라면 어땠을까? 라는 가정법을 세우며 혼자만의 스핀오프 드라마를 찍기도 합니다. 새벽빛이 창가에 스며들고 휴지로 닦아낸 눈가가 퉁퉁 부어오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꽉 막혀있던 감정의 댐이 무너지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는 그 카타르시스의 순간, INFP는 세상 그 어떤 화려한 파티에서도 느낄 수 없는 가장 충만하고 순수한 행복을 느낍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내면의 정화입니다. 이 추억을 걷는 시간, 의미를 수집하는 산책자. INFP는 이불 밖은 위험해를 가훈으로 삼을 법한 집순이 집돌이의 대표주자지만 무거운 엉덩이를 기어코 일으켜 세워 밖으로 이끄는 강력한 마법의 주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스텔지어라는 이름의 인력입니다. 이들에게 외출은 단순히 맛있는 것을 먹거나 유행하는 장소를 방문하는 소비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남들이 SNS 핫플레이스에서 2시간씩 줄을 서며 여기 힙하다를 외칠 때 INFP는 오히려 시간이 멈춘 듯한 골목길이나 찬바람이 쌩쌩 부는 텅 빈 공원을 찾아 나섭니다. 화려한 네온사인의 자극보다는 낡고 빛바랜 풍경이 주는 위로가 더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산책은 쇼핑이나 유흥이 아닌
도시 곳곳에 흩어진 잃어버린 감성의 파편들을 주워 담는 일종의 성스러운 순례길과 같습니다. INFP를 기어이 코트깃을 여미고 거리로 나오게 만드는 것은 겨울밤이 뿜어내는 특유의 사연이 있어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누군가의 손때가 묻은 헌책방 문을 열었을 때 풍겨오는 쿰쿰한 종이 냄새, 아이들이 모두 떠나고 눈이 소복이 쌓인 놀이터 그네의 쓸쓸한 그림자, 퇴근길 버스 차창에 맺힌 물방울 너머로 번지는 도시의 불빛들. 남들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배경일 뿐인 이 모든 풍경이 INFP에게는 말을 걸어오는 피사체가 됩니다. 그들은 이 무심한 풍경 속에 자신만의 서사를 더씹힙니다. 저 가로등은 누굴 기다리길래 저렇게 외롭게 서 있을까? 라며 사물의 감정을 이입하고 스스로 만든 이야기 속을 유영합니다. 이 고독한 산책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준비물은 바로 이어폰과 엄선된 플레이리스트입니다. INFP에게 이어폰은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는 귀마개가 아니라 현실을 영화로 바꿔주는 필터입니다. 수많은 인파 속을 걸으면서도 그들은 이어폰을 꽂는 순간 타인과 완벽하게 분리됩니다. 슬프고 몽환적인 발라드나 인디 음악이 BGM으로 깔리는 순간 삭막했던 거리는 뮤직비디오의 세트장이 되고 자신은 비련의 주인공이 되어 거리를 부유합니다. 이 주인공 병조차도 INFP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가장 낭만적인 놀이입니다. 남들이 화려한 음식이나 자신의 얼굴이 잘 나온 셀카를 찍을 때 INFP는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쓸모없지만 아름다운 것들의 렌즈를 들이댑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낼 것 같은 앙상한 낙엽의 인맥, 아무도 없는 새벽거리의 신호등, 시멘트 바닥 틈새에 핀 이름 모를 들꽃. 그들에게 사진 촬영은 나 여기 왔다는 인증이 아니라 나 지금 이런 기분이야 라는 순간의 감정을 박제하는 행위입니다. 아, 이 느낌. 너무 처연하고 예쁘다. 눈으로 본 풍경보다 마음으로 느낀 그 찰나의 멜랑콜리함을 영원히 소유하고 싶어 셔터를 누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SNS 비공개 계정에 아무도 이해 못할 감성적인 문구 혹은 긴 일기 같은 캡션을 적어 올립니다. 남들이 보기엔 초점이 나간 흔들린 사진일지 몰라도 INFP에게 그것은 그날의 온도, 습도, 마음의 울림이 고스란히 저장된 역사적이고 내밀한 감정의 영수증입니다. 3. 깊이의 미학 100마디 잡담보다 1번의 눈물. INFP에게 연말 모임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는 어디서나 무엇을 먹느냐가 아닙니다. 바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절대적이고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자신의 목소리만 높이는 기센 사람들 틈바구니 혹은 주식 수익률이나 아파트 시세 같은 세속적인 숫자, 노름만이 오가는 자리는 INFP에게 단순한 지루함을 넘어 영원히 질식하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지옥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가면을 쓰고 영혼 없는 리액션을 기계처럼 내뱉어야 하는 그 1분 1초를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반면 나의 가장 찌질하고 초라한 모습, 아무에게도 말 못한 우울의 깊이까지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여줄 수 있는 소울메이트와의 만남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내일 출근 따위는 잊고 밤을 새워서라도 대화의 닻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끄러운 EDM이 울리는 클럽보다는 조용한 재즈바의 구석진 테이블 혹은 우리만의 아지트 같은 따뜻한 코타츠가 있는 룸카페에서 INFP는 비로소 꽉 잠가두었던 마음의 빗장을 스르르 풉니다. 이들의 대화법은 수면 위를 찰랑거리는 잡담이 아니라 시면의 바닥을 훑는 내면 지향적 잠수에 가깝습니다. 요즘 날씨 춥지? 김대리 결혼한 때 같은 휘발성 가십거리는 이들의 흥미를 끌지 못합니다. 대신 너는 살면서 언제가 가장 사무치게 외로웠어? 우리가 10년 뒤에도 변함없이 서로의 꿈을 지켜주는 친구일 수 있을까? 와 같은 본질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이 던져질 때 죽어있던 이들의 동공의 생기가 돌고 눈이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나 요즘 진짜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세상이 원하는 나와 진짜 나 사이에서 길을 잃은 기분이야. 너 그 영화 대사 기억나? 그게 꼭 내 마음을 대신 읊어주는 것 같아서 펑펑 울었어. 현실주의자들이 들으면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핀잔을 줄지 모르는 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대화들이야말로 INFP가
타인의 영혼과 주파수를 맞추는 유일한 접속 방식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명쾌한 해결책이나 차가운 훈수가 아닙니다. 그저 나의 깊고 어두운 우물을 함께 들여다봐주고 나도 그래, 나도 그런 적 있어라며 조용히 겹쳐오는 공감의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짧은 긍정이 그들에게는 100마디의 조언보다 강력한 구원이 됩니다. 결국 INFP가 꿈꾸는 최고의 연말 파티는 화려한 드레스 코드나 비싼 샴페인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서로의 아물지 않은 상처를 보듬어주고 비현실적이라 비웃음 샀던 각자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며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침묵의 온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서로에게 건네는 꾹꾹 눌러쓴 손편지 한 통에 눈시울을 붉히고 흘러나오는 노래. 가사 한 줄에 함께 취해 서로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관계. 마음의 결이 닮은 소수의 사람들과 나누는 이 깊고 진한 위로의 밤. 그 순간 INFP는 뼛속까지 시린 겨울바람도 녹여버릴 만큼 뜨겁고 벅찬 인류애와 소속감을 느낍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자세 갓생 강박은 버리고 나를 찾는 여정을 떠나다. 1월 1일 새해가 밝아오면 세상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거대한 채찍질을 시작합니다. 어제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라. 1분 1초도 낭비하지 마라. 계획 없는 삶은 실패한 삶이다. 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는 미라클 모닝, 시간 관리의 기술, 단기간에 부자 되는 법 같은 처세술과 재테크 서적들이 점령하고 SNS 타임라인에는 새벽같이 일어나 운동하고 공부하는 일명갓생을 인증하는 게시물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마치 지금 당장 달리지 않으면 영원히 도태될 것 같은 불안감을 조성하며 우리 모두를 비장한 각오로 무장한 전장의 병사처럼 만듭니다. 하지만 MBTI 16가지 유형 중 가장 이상주의적이고 섬세한 영혼을 가진 INFP들은 이 거대한 사회적 흐름 앞에서 본능적인 거부감과 알 수 없는 구역질을 느낍니다.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세상의 명령이 그들에게는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끼워 입은 듯한 답답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INFP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획일적인 성공의 기준 높은 연봉, 빠른 승진, 완벽한 스펙이 내 영혼의 깊은 행복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들에게 삶은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물려 돌아가는 기계적인 과정이 아니라 조금은 서툴고 흔들리더라도 나만의 고유한 향기를 찾아가는 유기적인 여정이어야 합니다. 효율성이라는 차가운 단어 아래 진심이 거세된 삶을 사느니 차라리 낭만적인 방황을 택하겠다고 생각하는 이들입니다. 그렇기에 INFP에게 새해는 전투력을 다지고 칼을 가는 출정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지난 1년간 세상의 소음에 휩쓸려 희미해진 나 자신을 다시 찾아 떠나는 치유와 회복의 모험이 되어야 합니다. 남들이 속도를 높일 때 방향을 고민하고 남들이 결과를 논할 때 의미를 묻는 이들의 새해 다짐은 결코 웅장하거나 지독하게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토익 점수 갱신 대신 밤하늘의 별자리 이름 외우기를 적고 연봉 협상 대신 오래된 시집 필사하기를 꿈꾸는 사람들. 때로는 엉뚱하고 비현실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무엇보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소망들입니다. 세상이 강요하는 기준이 아닌 내 깊은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갓생의 강박을 내려놓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INFP만의 특별하고 낭만적인 의식을 소개합니다. 1. 결과주의를 거부하고 의미를 쫓는 진정한 낭만주의자. 토익 900점 달성. 매일 새벽 6시 기상인증. 체지방 10% 감량. 새해가 되면 전단지처럼 흩날리는 이 건조하고 비장한 목표들은 INFP의 말랑말랑한 심장을 전혀 뛰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숫자로 재단된 삶의 기준들이 숨통을 조여오는 감옥의 창살처럼 느껴져 도망치고 싶어질 뿐입니다. 효율성을 숭배하는 세상은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묻지만 본질을 탐구하는 INFP에게 중요한 질문은 오직 하나,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입니다. 이들에게 영혼이 담기지 않은 노력은 성실함이 아니라 나를 소모시키는 고통스러운 노동이자 영혼의 막노동일 뿐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서적 동의와 내적 울림이 없다면 INFP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익과 통장의 숫자를 쫓아 숨 가쁘게 달릴 때 INFP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쫓아 천천히 걷습니다. 이들은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꿈꾸는 이 시대의 마지막 낭만주의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삶의 풍요로움은 10억짜리 아파트나 명품 가방에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잠든 늦은 밤, 스탠드 불빛 아래서 끄적이는 일기장 한 줄의 위로, 아스팔트 틈새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을 보고 느낀 경이로운 생명력, 곤경에 처한 누군가를 도왔을 때 가슴 벅차오르는 그 뿌듯함. 남들은 돈이 안 된다며 비웃을지 모르는 이 사소하지만 반짝이는 순간들이야말로 INFP가 살아 숨쉬게 만드는 진짜 이유이자 연료입니다. INFP에게 인생은 깃발을 꽂고 정복해야 할 가파른 산이 아니라 끝없이 탐험하고 헤매야 할 신비로운 숲입니다. 남들은 정상을 향해 최단거리 직선 코스로 질주할 때 INFP는 기꺼이 곡선을 그리며 샛길로 빠져듭니다. 숲속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 모를 요정을 찾겠다며 덤불을 헤치기도 하고 나무 그늘 아래서 낮잠을 자며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을 구경하기도 하는 여유. 이들에게 길을 잃는다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뜻밖의 행운입니다. 세상은 이런 그들을 향해 철 좀 들어라, 현실 감각 좀 챙겨라라며 혀를 찰지 모릅니다. 하지만 INFP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막하고 계산적인 세상 속에서 자신의 꿈을 잃지 않고 아이 같은 순수함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렵고도 위대한 투쟁이라는 것을요. 그렇기에 그들의 새해 다이어리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성과 지표가 아닌 나를 더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기 위한 다짐들로 빼곡히 채워집니다. 남들보다 조금 느리고 서툴지라도 나의 속도와 나의 온도로 걸어가겠다는 그 고집스러운 다짐이야말로 INFP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용기입니다. 이 다이어리 일정표가 아닌 나만의 비밀스러운 회고록. INFP에게 새해 다이어리를 장만하는 일은 단순히 효율적인 스케줄 관리를 위한 플래너를 구매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1년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스러운 고백, 이불을 걷어차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흑역사, 현실에서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찬란하고 엉뚱한 꿈들을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는 대나무 숲이자 영혼의 안식처를 마련하는 숭고한 건축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점 문구 코너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머뭅니다. 기능성이나 내지의 구성보다는 철저하게 직관과 느낌에 의존해 파트너를 고릅니다. 표지의 일러스트가 나의 현재 감수성과 공명하는지, 종이를 넘길 때 손끝에 닿는 질감이 내가 아끼는 만년필 잉크를 부드럽게 받아낼 만큼 감성적인지, 남들이 보기엔 그냥 아무거나 사지? 라고 할 법한 사소한 디테일에 며칠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담아낼 그릇을 고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은 INFP는 비로소 펜을 든 작가가 됩니다. 남들은 해야 할 일을 1번부터 10번까지 빼곡히 적어 내려갈 때 INFP는 그 지루한 목록은 구석에 아주 조그맣게 밀어둡니다. 대신 그 넓은 지면을 오늘 느꼈던 미묘한 감정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로 가득 채웁니다. 오늘 퇴근길 하늘의 보랏빛 노을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예뻐서 버스에서 눈물이 날 뻔했다. 그 사람은 왜 나에게 그런 표정으로 말을 했을까? 내가 혹시 실수한 건 아닐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이들에게 다이어리는 일정을 관리하는 비서가 아니라 하루 동안 마음속에 쌓인 감정의 찌꺼기를 배설하는 감정의 쓰레기통이자 복잡한 내면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 창작 노트여야 합니다. 엉킨 실타래 같은 마음을 글로 풀어내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이 기록의 행위 자체가 INFP에게는 그 어떤 상담보다 효과적인 최고의 심리 치료가 됩니다. 물론 INFP의 다이어리에는 치명적인 국룰이 하나 존재합니다. 1월까지는 열정적으로 채워지던 페이지가 2월, 3월이 되면서 급격히 하얗게 비어갈 확률이 99.9%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텅 빈 페이지를 보며 나는 역시 끈기가 없어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꼼꼼하게 매일 쓰지 않아도 정말 괜찮습니다. 강박적인 계획형 인간들에게 빈칸은
게으름의 증거일지 모르지만 자유로운 영혼인 INFP에게 다이어리는 매일 검사받아야 하는 숙제장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벅차올라 견딜 수 없을 때, 혹은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데 아무도 없을 때 언제든 찾아가면, 문을 열어주는 비밀 친구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띄엄띄엄 쓰여진 페이지 사이에 하얀 여백조차 당신이 그 기간 동안 치열하게 고민하고 멍 때리며 보냈던 생각의 흔적이자 숨 쉴 구멍이니까요. 3. 스펙 대신 낭만을 채우는 몽글몽글한 버킷리스트. 남들이 이력서에 한 줄을 채우기 위해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자격증 개수를 늘리며 스펙을 쌓아 올릴 때, INFP는 조용히 구석진 카페에 앉아 자신만의 로망 실현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인정해주는 번쩍이는 금빛 트로피는 없을지라도 내 영혼이 가장 충만하게 차오르는 순간들을 하나하나 수집하려는 작지만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귀여운 욕심들입니다. INFP가 추구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내 안에 고유한 색채를 잃지 않고 그 누구도 아닌 가장 나다운 사람으로 남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들의 리스트는 그래서 투박하지만 아름답습니다. 나만의 소설 초고 완성하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 명성을 얻겠다는 거창한 야망이 아닙니다. 내 머릿속에서만 부유하던 거대한 우주와 세계관을 활자로 풀어내며 오직 창작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짜릿한 해방감과 기쁨을 만끽하는 일입니다. 아무 버스나 타고 종점까지 가보기 목적지 없이 떠나는 행위가 주는 묘한 설렘. 낯선 풍경 속에 나를 툭 던져두고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 차창 밖을 스쳐가는 삶의 조각들을 관찰하며 깊은 사색에 잠겨보는 시간입니다. 유기견 센터 봉사활동 가기 말 못하는 동물들의 맑은 눈망울을 마주하고 나의 작은 손길이 이 차가운 세상에 1도의 따뜻함을 보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그 과정에서 오히려 내가 치유받으며 인류애를 충전하는 순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나에게 꽃 선물하기 며칠 뒤면 시들어버릴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삽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더 애틋한 그 찰나의 아름다움이 건조한 내 방과 내 마음에 주는 위로를 스스로에게 대접하는 일입니다. 효율성을 숭배하는 냉철한 현실주의자들은 묻습니다. 그래서 그게 밥 먹여줘? 그게 내 인생에 무슨 실질적인 도움이 돼? 하지만 INFP에게 이 목록은 시간 낭비나 쓸모없음의 미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색빛 콘크리트 숲에서 질식해가는 나의 소중한 감수성을 되살려내고 바짝 메말라가는 내면에 단비를 뿌려주는 가장 숭고하고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무서운 속도로 돌아가는 세상의 톱니바퀴에 휩쓸려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 비효율적이고 몽상적이라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끝내 낭만만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아름다운 고집. 이것이야말로 연약해 보이지만 누구보다 강한 내면을 지닌 INFP가 이 차가운 세상을 버텨내는 힘이자 가슴속 깊은 곳의 불꽃을 영원히 꺼뜨리지 않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INFP를 위한 2026년 처방전 불안이라는 안개를 걷고 나아가는 법. 당신은 그 누구보다 본질을 꿰뚫어보는 깊은 통찰력과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온기를 잃지 않는 따뜻한 심장을 지닌 사람입니다. 남들은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풍경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읽어내고 타인의 미세한 표정 변화에서 아픔을 감지하여 진심으로 공명하는 당신의 능력. 이것은 효율과 데이터가 지배하는 AI 시대가 도래할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결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휴머니즘의 정수이자 축복입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당신의 그 아름답고 풍요로운 내면 세계는 때로 당신 스스로를 가두는 거대한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생각의 사슬은 당신을 불면의 밤으로 몰아넣고 현실의 벽보다 훨씬 높게 설정된 이상주의는 시시각각 당신을 좌절하게 만듭니다.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시작도 하지 않겠어라는 전부 아니면 전무의 사고방식은 족쇄가 되어 발목을 잡고 타인의 사소한 비판에도 유리 조각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여린 마음은 사회생활을 매 순간 살얼음판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특히 수많은 INFP들을 가장 괴롭히는 고통의 근원은 바로 실행력 부족과 무한 자기 검열의 늪입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노벨상감의 대하소설을 썼고 세상을 바꿀 프로젝트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놓인 현실의 원고지는 여전히 새하얀 백지 상태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이상은 저 높은 하늘에 있는데 나의 몸은 침대 위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이 지독한 괴리감. 이 틈새에서 피어나는 것은 난 왜 이럴까라는 끝없는 자책과 자기 혐오뿐입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의 시나리오를 수백 번 돌려보며 스스로를 멈춰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2026년 이 열이지만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가능성을 품은 영혼을 어떻게 하면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목표는 당신의 그 소중한 감수성을 억누르거나 뜯어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민한 감각은 그대로 살려두되 허공에 붕 뜬 두 발을 현실의 땅에 단단히 붙이고 앞으로 걸어갈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불안이라는 자욱한 안개를 걷어내고 당신이 가진 빛을 세상 밖으로 꺼내줄 가장 현실적이고 따뜻한 처방전을 제안합니다. 1. 생각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주문. 일단 대충 엉망으로 하자. INFP들의 머릿속은 언제나 이거 해야 하는데 어떡하지? 와,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걱정의 문장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이상이 너무 높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완벽한 시나리오를 수십 번 쓰고 지우며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돌리느라 정작 현실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에너지를 모두 소진해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완벽주의가 빚어낸 마비입니다. 이제 제발 스스로에게 조금만 더 관대해지세요.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들이대는 잣대는 세상 그 누구의 기준보다 가혹하고 높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의 첫 결과물에 엄격하지도 큰 관심을 두지도 않습니다. 당신을 멈춰 세우는 것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이상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당신의 자존심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화려하고 완벽한 결과가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울 정도로 어설픈 시작입니다. 일단 시작해라는 말이 너무 무겁다면 일단 대충 망쳐보자라고 주문을 바꿔보세요. 위대한 소설을 쓰고 싶다면 첫 문장부터 독자의 심금을 울리는 명문을 쓰려 하지 마세요. 흰 화면에 글쓰기 싫다, 배고프다, 집에 가고 싶다 라고 의식의 흐름대로 적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해야 한다면 비싼 헬스장을 등록하고 예쁜 운동복을 고르는 대신 지금 입고 있는 잠옷차림 그대로 현관 밖으로 나가 동네 한 바퀴만 걷고 들어오세요. 스스로에게 똥작을 만들어도 괜찮다는 권리를 공식적으로 허락해주는 순간 역설적이게도 INFP에 억눌려 있던 창의성은 비로소 숨통이 트이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건 작품이 아니야. 그냥 낙서야. 망치면 구겨서 버리면 그만이야. 이렇게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순간 굳어있던 손이 움직입니다. 명심하세요. 당신의 머릿속에만 갇혀있는 아이디어는 아무리 보석처럼 빛나도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결국 썩어서 사라지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나온 서툰 습작이 머릿속의 완벽한 걸작보다 100배는 더 위대합니다. 생각이 당신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뇌의 생각 볼륨을 음소거하고 손발을 본능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연습. 그것이 당신을 구원할 유일한 열쇠입니다. 2.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안전벨트를 매세요. INFP의 기분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날씨와도 같습니다. 방금 전까지 따사로운 햇살 아래서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찬양하다가도 벼랑간 먹구름이 몰려와 거센 폭풍우를 퍼붓습니다. 특히 이유 없이 찾아오는 특유의 깊은 우울감이 엄습할 때면 이들은 지구 내해까지 뚫고 들어갈 기세로 땅을 파고 들어가 끝없이 침잠합니다. 이 감정의 낙차는 너무나 크고 급격해서 때로는 본인조차 당혹스러울 정도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는 제발 이 우울감을 나쁜 것으로 규정하고 억지로 밀어내려 애쓰지 마세요. 억누를수록 튀어오르는 것이 감정의 속성입니다. 대신 그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익사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줄 단단한 안전벨트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INFP에게
우울과 고독은 예술적 영감을 길어올리는 창작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안전장치 없이 너무 깊게 빠져들면 영혼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나만의 기분 환기 매뉴얼을 구체적인 문서로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감정의 늪에 빠지면 이성적인 사고가 마비되기 때문에 머리를 쓰지 않고도 기계적으로 따를 수 있는 아주 단순하고 감각적인 행동 지침이 필요합니다. 우울의 징조가 보이면 무조건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흐르는 물에 몸을 맡기고 체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감정의 에너지를 씻어내고 교감신경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면 좋아하는 향초를 켜고 딱 10분만 불멍하기. 시각과 후각을 동시에 자극하여 복잡한 머릿속 회로를 강제로 차단하고 지금 여기에 감각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땐 나를 무조건 지지해주는 그 친구에게 전화하기 해결책을 주는 친구가 아니라 너는 존재만으로도 소중해라고 말해줄 치어리더 같은 친구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응급처치가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그것을 나 자체와 동일시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나는 우울한 사람이야 라고 규정하는 순간 당신은 우울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대신 마음의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듯 지금 내 마음에 우울이라는 먹구름이 지나가고 있네 라고 3인칭 시점으로 바라보세요. 감정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객관화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감정에 먹히지 않고 훨씬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그 예민하고 풍부한 감정은 저주가 아니라 신이 주신 가장 큰 재능이자 축복입니다. 파도를 없애려 하지 마세요. 파도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리는 대신 그 파도의 리듬을 타고 멋지게 서핑을 즐기는 감정의 서퍼가 되시길 바랍니다. INFP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선물 큐레이션. INFP에게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필요한 물건을 조달받는 물리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나를 위해 할애한 시간과 고민의 흔적, 보이지 않는 마음과 고유한 의미를 건네받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이들은 백화점 1층을 장식한 비싸고 화려한 명품 로고나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한정판 스니커즈에는 의외로 무덤덤한 반응을 보입니다. 대신 그 투박한 물건 속에 담긴 오직 우리 둘만이 알 수 있는 스토리와 맥락에 걷잡을 수 없이 감동합니다. 최신형 전자기기나 두툼한 현금 봉투는 물론 실용적이고 고마운 선물이지만 그것이 INFP의 깊은 심금을 울려 눈물을 쏟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런 선물에는 나라는 사람에 대한 고유한 고민이 결여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길을 걷다가 우연히 서점에 들렀는데 이 문구가 꼭 너랑 닮은 것 같아서 샀어라며 수줍게 건네는 얇은 시집 한 권, 혹은 내가 좋아하는 새벽 냄새가 나라며 건네는 작은 향초 하나가 그들의 영혼을 뒤흔듭니다. INFP에게 최고의 선물은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없는 순간에도 나는 당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그 애틋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이성적 판단으로 계산된 이게 밥 먹는데 도움이 돼? 이게 가성비가 좋아 시계 실용품보다는 조금 쓸모없어 보여도 감성적인 접근으로 고른 낭만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물을 고르는 기준은 단 하나여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깊이 관찰하고 생각했는가? 이 물건이 이 사람만의 독특한 취향과 내면의 세계관을 존중하고 있는가? 이들에게 선물이란 건조하고 팍팍한 현실, 세계에 잠시나마 동화 같은 마법을 부려주는 신비로운 매개체여야 합니다. 당신의 섬세한 안목으로 INFP의 몽글몽글한 감수성을 정확히 저격하고 그들의 잠든 상상력을 깨워 무한한 영감을 줄 수 있는 선물 리스트를 제안합니다. 1. 텍스트 그 이상의 위로, 마음을 읽어주는 책. INFP들은 활자 중독자가 많지만 아무 활자나 탐닉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들에게 독서는 지식을 쌓는 학습의 시간이 아니라 현실의 도피처이자 내면을 비추는 거울을 마주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0억 모으기, 인간관계 처세술, 성공하는 습관과 같이 효율과 경쟁을 부추기는 자기계발서나 딱딱하고 건조한 이론서는 선물 리스트에서 과감히 제외해야 합니다. 이런 책들은 INFP에게 영감을 주기보다는 가뜩이나 필요한 그들에게
너는 지금 부족하니 더 노력해야 해라고 훈계하는 잔소리처럼 들려 거부감만 일으킬 뿐입니다. INFP에게 필요한 책은 그들의 복잡하고 섬세한 내면을 대신 대변해 주어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을 주거나 잠들어 있던 엉뚱한 상상력을 자극해 새로운 우주로 데려가줄 영혼의 비상구 같은 책이어야 합니다. 영혼을 울리는 시집 에세이 타인의 언어로 나의 마음을 읽는 기적. INFP는 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적확한 단어를 찾지 못해 헤매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나의 뭉뚱그려진 마음을 예리하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대신 적어놓은 시집이나 에세이는 그들에게 구원과도 같습니다. 베스트셀러 순위보다는 작가의 문체가 얼마나 서정적이고 깊이가 있는지를 보세요. 이 선물의 활용점정은 책 그 자체가 아니라 메모에 있습니다. 책의 속지나 앞장에 이 페이지의 시를 읽는데 문득 내 생각이 나서 샀어. 너의 분위기와 참 많이 닮았더라. 라는 진심 어린 손글씨를 적어주세요. INFP는 그 책을 평생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책은 단순한 공산품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생각하며 보낸 시간의 결정체이자 우정의 증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환상적인 일러스트가 담긴 아트북 어른이 된 아이를 위한 시각적 쉼터. INFP의 내면에는 여전히 피터팬과 앨리스가 살고 있습니다. 현실의 무게에 눌려 잠시 숨어 있을 뿐입니다. 빽빽한 텍스트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그림과 짧은 글귀가 어우러진 어른을 위한 동화나 좋아하는 영화 애니메이션의 설정집, 환상적인 풍경이 담긴 사진집을 선물해 보세요. 논리적인 이해가 필요 없는 시각적 자극은 INFP의 우뇌를 즉각적으로 행복하게 만듭니다. 현실에는 없는 몽환적인 그림을 멍하니 바라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시간, 그 무해하고 아름다운 몰입의 순간이야말로 INFP가 가장 사랑하는 휴식입니다. 3질문 다이어리, 끝없는 자아 탐구를 위한 가장 안전한 놀이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INFP는 평생 이 근원적인 질문을 짊어지고 사는 탐구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매일 다른 심오한 질문을 던져주는 질문. 다이어리는 단순한 노트가 아니라 내면 깊은 곳으로 떠나는 여행 가이드북이자 최고의 놀이터입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했던 계절은 언제인가요? 묘비명에 무엇을 적고 싶나요? 와 같은 질문에 답하며 흩어져 있던 자신의 생각 조각을 맞추는 과정에서 그들은 큰 희열을 느낍니다. 남들과의 피상적인 대화에서는 채워지지 않았던 갈증을 해소하고 스스로를 알아가는 기쁨을 선물하세요. 이 공간의 온기를 불어넣는 빛과 향기의 마법. INFP에게 자신의 방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최후의 요새이자 방전된 영혼을 충전하는 성스러운 안식처입니다. 따라서 이 공간의 공기를 바꿔줄 수 있는 아이템은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물리적인 가구 배치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을 감싸는 무드입니다. 삭막한 형광등 아래서는 INFP의 상상력이 말라버리지만 은은한 빛과 향기가 더해지는 순간 그들의 방은 좁은 자취방에서 광활한 우주로 혹은 19세기 유럽의 살롱으로 순식간에 변모합니다. 몽환적인 무드등 오로라, 조명 천장 위에 띄우는 나만의 작은 우주. INFP는 어둠을 사랑하지만 완전한 암흑보다는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불빛을 사랑합니다. 방 천장에 신비로운 오로라를 띄워주는 조명이나 내 방을 우주 한복판으로 만들어주는 달 모양의 무드등을 선물해보세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천장에서 일렁이는 빛의 파동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 남들에게는 무의미한 멍 때리기일지 몰라도 INFP에게는 현실의 중력을 벗어나 상상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최고의 힐링 타임입니다. 그 몽환적인 빛은 그들을 고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에 나 혼자여도 괜찮아라는 아늑한 안정감을 줍니다. 이 스토리가 있는 향수 인센스 기억을 부르는 투명한 타임머신. 후각은 뇌의 기억 중추와 가장 맞닿아 있는 감각입니다. INFP에게 향기는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하나의 서사입니다. 따라서 흔한 꽃향기나 인위적인 섬유유연제, 향보다는 구체적인 풍경과 스토리가 담긴 니치 향수나 인센스가 제격입니다. 비 내린 직후의 축축한 숲 냄새, 오래된 고서적에서 나는 먼지 섞인 종이 냄새,
새벽 4시의 차가운 공기 냄새. 이런 향기들은 INFP의 코끝에 닿는 순간 그들을 현실에서 분리해 순식간에 추억 속의 한 장면이나 상상 속의 공간으로 데려가는 가장 강력하고 투명한 타임머신이 됩니다. 그들에게 향수를 선물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인테리어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3빈티지 찻잔과 따뜻한 차 일상을 영화처럼 만드는 속꿉장난. INFP는 실용적인 머그컵보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아름다운 찻잔을 선호합니다. 특히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빈티지 찻잔은 그 물건이 품고 있을 사연을 상상하게 만들어 더욱 특별합니다. 예쁜 찻잔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홍차나 허브티를 따르는 과정. 그것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수분 섭취가 아닙니다. 찻잔의 온기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호호 불어 마시는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을 만끽하는 어른들의 속꿉장난이자 거룩한 티타임 의식입니다. 팍팍한 삶 속에서 스스로를 대접하고 돌보는 이 짧은 여유가 INFP를 살아가게 합니다. 3.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하는 추억 저장소. 0과 1로 이루어진 차가운 디지털 세상.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복제되고 또 흔적 없이 사라지는 휘발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INFP는 여전히 시간이 흐를수록 낡아가고 손때가 탈수록 깊어지는 아날로그의 물성을 동경합니다. 매끈한 액정 화면의 터치감보다는 거친 종이의 질감을, 완벽한 디지털 음원보다는 지직거리는 LP판의 잡음을 사랑합니다. 이들에게 낡은 물건이란 헛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시간의 나이테가 새겨진 고유한 역사를 가진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일필름, 카메라 토이, 카메라 기다림의 미학, 불완전해서 더 완벽한 기억. 스마트폰으로 수천 장을 찍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삭제하는 인스턴트 사진은 INFP에게 큰 감흥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셔터를 누르고 나면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없는 그 답답한 불편함조차 낭만으로 승화시킵니다. 필름 레버를 드르륵 감을 때의 손맛, 뷰파인더로 세상을 신중하게 관찰하는 호흡, 셔터가 철컥하고 닫히는 그 물리적인 진동. 이 모든 과정이 그들에게는 사진을 찍는 행위를 넘어 시간을 붙잡는 의식입니다. 현상소에 맡기고 사진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며칠간의 설렘, 초점이 나가거나 빛이 바랜 채 인화된 망친 사진조차도 INFP에게는 그날의 공기가 이랬지라며 웃을 수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예술작품이 됩니다. 2만년필과 고급 노트 내면의 소리를 받아 적는 가장 우아한 도구. INFP의 머릿속은 언제나 복잡한 생각의 실타래로 엉켜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내는데 키보드의 타닥거리는 소음은 너무 빠르고 가볍습니다. 사각거리는 펜촉의 마찰음과 종이에 잉크가 스며드는 속도는 INFP의 생각, 속도와 가장 잘 맞는 리듬을 제공합니다. 묵직한 바디감의 만년필과 잉크가 뒷장에 비치지 않는 도톰한 질감의 고급 노트를 선물해보세요. 그 도구를 쥐는 순간 INFP는 단순히 글씨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풍부한 내면을 세상 밖으로 쏟아내는 창조적 해방감을 느낍니다. 잉크가 손에 묻어나는 번거로움마저 그들에게는 내가 무언가에 몰입했다는 훈장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삼손편지 영원히 썩지 않는 마음의 방부제. 만약 당신이 INFP에게 단 하나의 선물만 해야 한다면 백화점 상품권도 명품 지갑도 아닌 바로 손편지여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는 절대 전해질 수 없는 진심의 무게가 그 종이 한 장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체, 쓰다가 지운 수정 테이프의 자국, 편지지를 고르고 우표를 붙였을 당신의 수고스러움. INFP는 편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행간에 숨겨진 당신의 시간과 정성을 읽어냅니다. 당신의 마음이 꾹꾹 눌러 담긴 편지는 INFP의 책상 서랍 가장 깊은 곳, 보물 상자에 안치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살이가 힘들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날, 그들은 당신의 편지를 부적처럼 꺼내 읽으며 눈물을 흘리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것입니다. INFP에게 손편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당신이 떼어준 마음의 한 조각입니다. INFP에게 포장은 선물의 일부가 아니라 선물의 세계관을 여는 문입니다. 차가운 비닐 포장보다는 따뜻한 질감이 느껴지는 종이 포장, 빈티지한 스티커, 말린 꽃 한 송이,
막끈으로 묶은 리본. 약간은 서툴더라도 정성이 느껴지는 포장은 INFP에게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준비했구나라는 깊은 감동을 줍니다. 선물을 뜯기 전 그 포장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는 INFP의 눈빛을 본다면 당신의 선물은 이미 대성공입니다.